자, 2024년 7월 8일. 오늘은 우리 회원님께서 여쭤보셨던 부분이 좀 있어서 답변하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원래는 매매 방송은 앞으로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실력이 출중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회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부분 답변하고, 테마의 혼동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조그룹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전기 분야의 전기 전자주, 원자력 발전 관계된 주식들, 초전도체와 전력 설비 주식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상승을 했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냐면, 테마를 좀 알아야 되는데, 테마의 구별 능력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 부분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매하기가 좀 부적합한 매매를 하는 것 같다. 제가 테마 매매를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사조그룹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슈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마가 아침에 상승을 할 때 수산 테마하고 구제역 광우병 수혜주가 슈팅을 했어요. 물론 구제역이 4일 전에 경남 어디선가 발병을 한 건 사실인데, 이 구제역 관계된 주식이 상승하려면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 수산주가 그동안 올랐어요. 수산주가 오르면서 이런 한성기업이나 CJ시푸드나 사조오양, 뭐 동원수산, 뭐 이런 전반적인 수산주와 하림이나 육계에 관계된 마니커 그런 주식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두산그룹 관계된 주식하고 오늘은 하림하고 동일고무벨트 매매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림을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가 두산에너지하고 에너빌리티하고 동일고무로 매매를 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했는데, 저는 이 하림이라는 주식이 아침에 왜 샀냐면, 테마를 봤을 때, 아침에 테마를 봤을 때 구제역 관계된 주식이 상승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사조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제역 테마가 오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때 당시에는 이 주식들이 그렇게 급등을 하진 않았었고, VI가 걸리는 주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림하고 마니커하고 요런 짭짤한 애들, 요런 것들이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구제역 관계된 광우병 관계된 주식이 상승하리라, 이런 오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아침장에 이 테마 검색기를 조회를 눌러서 나오는 테마가, 수산 구제역 테마가 1등, 2등이었는데, 이 1등, 2등에 나오는 테마의 상승을 보고 무작정 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무조건 산다고 해서 그게 그날의 대장 테마가 안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또 따따따따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사조그룹 주식들은 대체적으로 K푸드에 대한 전망성,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요 사조그룹에 대한 레포팅이 나와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개별 회사의 급등이 테마의 급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사조그룹은 연락에 올라가는데, 이 밑에 같이 만약에 구제역 테마였다고 보면 이 하림이냐 마니커나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슈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침에 급등을 하는 이유가 개별 종목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이유로 상승을 하는지 간파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따따따따 합니다. 또 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 테마, 우리 기술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자, 우리 기술이 올라가는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 기술이나 한정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원전 관계된 뉴스가 일부 유럽 쪽에서 있었습니다. 일부 원전 관계된 회사가 시공 능력에 대해서 부적합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원자력 발전 관계된 조금 기술력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뉴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 원자력 발전 관련 초전도체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가장 알아야 될 그날에 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테마죠. 테마. 자, 이 테마 부분에 대해서 테마의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테마라는 거는 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뉴스로 움직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는 거는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테마가 형성이 되고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비만 관련된 주식들 이런 것들이 테마가 되면서 급등을 하는 거잖아요. 자, 진정한 테마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진정한 테마를 찾는 능력은 많은 노력에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를 먼저를 생각을 한 다음에 테마를 이게 진짜 이 뉴스 때문에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 헤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주식을 3시 이게 6시에 시간이 다니까까지 끝나잖아요. 자,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9시 전까지 8시 반까지 뉴스를 수시로 검색을 해서 이 머릿속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머리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 뉴스를 간파를 해서 그날에 인포섹타 테마 검색을 했는데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계속 테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머릿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 수산주가 급등을 하더라. 오늘 어제 저녁에 검색을 해보니까 사조그룹 관련된 주식들의 뉴스가 좀 있었다. 그러면 사조그룹 주식을 바로 사는 거죠. 얘기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간이 다니까가 끝나는 6시부터 그 다음날 8시 반까지 뉴스를 먼저 검색하는 버릇을 1번으로 하고 아니면 시간이 다닐까 해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의 주식들이 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거 그것도 괜찮죠. 자, 이렇게 공부를 검색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인포섹타를 검색을 해보니까 나타나는 테마군들 중에 내가 어제까지 공부를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에 가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다. 그럼 그 테마가 정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테마가 그날의 주도 테마가 될 거라고 간파를 하고 그 주식을 매매를 하셔라. 이거는 저는 못하니까 저는 장중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정확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조잘조잘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회원님께서 물어보셨던 부분은 일봉의 파란 줄은 뭐냐면 기술적 지표에서 120봉 최고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120봉 최고가를 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바닷속처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일부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종목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슈팅이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사라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20봉 최고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 한정기술. 자, 오늘 한번 찍었죠. 만약 이런 종목들이 요 120봉 최고가인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 그날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자, 우리 기술 한번 볼까요? 자, 120봉 신고가를 봤을 때 이 앞산이 오늘 20% 상승을 했지만 상한가를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못 갔냐면 이 앞산이 너무 높다. 120봉의 신고가 바닷속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돌파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러면 사조 시프트 한번 볼까요? 최근에 상승 급등을 하면서 눌림목이 생겼는데 120봉 최고가인 7,000원을 돌파를 하니까 7,980원까지 아무런 매물대가 없이 급등을 해서 상승을 해버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120봉 최고가나 60봉 최고가나 뭐 80봉 최고가나 240봉 최고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매물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는 것도 괜찮은 매매 방식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120봉 최고가의 수식은 뭐 간단합니다. 하이니스트 가로 열고 C, 이건 지금 제가 120봉 최고가라고 했는데 80봉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지만, 자, 하이니스트 그리고 가로 열고 C 일봉 전부터 80봉간 최고가의 라인을 그려라 라는 그런 수식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취지. 매물대입니다. 취지는 다 매물대예요. 매물대. 이 매물대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아침장에 우리가 테마를 검색을 해서 주식을 매매를 하는데 무조건적인 테마를 아침에 이거 무조건 뜨니까 사는데 이게 무조건 뜨니까 사버리니까 테마에 오류에 걸리더라. 이 오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1번으로 해야 될 것이 시간이 당일가 끝나고 그 다음날 8시 반까지 뉴스를 검색을 해라. 그런 다음에 인포섹터 테마 검색에서 테마의 순번을 찾아라. 1번에서 2번만 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1번에서 2번만 하고, 자, 1번 테마에 관한 이게 대장 뉴스가 될 수 있는지 뉴스를 검색을 해봤으면 알 거 아닙니까? 관계된 종목들이 있는지. 아니면 2번 검색되었던 테마가 뉴스가 있었다. 그럼 바로 2번이 그날의 대장이 되는 뉴스 테마입니다. 1번이 아니에요. 저는 1번인지 알고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번이 대장 테마가 되더라. 이런 오류를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3번은 당연히 매물대죠. 매물대. 자, 매물대를 간과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이런 봉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더라.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수급은 프로그램하고 0769인가요? 기관 매매 동향 이런 것들 그리고 순간적인 체결 상태, 순간 체결량 이런 것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순번적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주식시장에 도전을 한번 해보면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매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을 했고 뇌동만 자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이 손가락이 아직도 이 뇌동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똑같이 하나 이제 종결된 주식 매매의 매매 기법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나중에 더 안정적인 매매가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